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의가서 저녁 후 형이 저에게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이야기입니다. 의가서 저녁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상담사분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군대에서 모았던 적금을 깨 유튜브를 하기 위한 장비들을 구입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군대에서 시간이 남을 때 틈틈이 대본을 적어 놓았기에 생각보다 금방 진행되어 얼마 되지 않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에 한 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리 과정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큰 난관을 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기에 공황장애와 동반되는 우울증이 자꾸 저의 의지를 깎아먹었고 2달 동안 8편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유튜브 대본이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에피소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했으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무리 적으려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탓에 그냥 그대로 유튜브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왠지 모를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는 가격이 10만원이었고 부모님께서는 가격이 부담되니 상담사님께 2주에 한 번으로 받겠다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님께서는 2주에 한 번 하면 상담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상담하면서 상태가 괜찮아지면 스스로 알바로 돈을 벌겠다고 설득해보라 하셨기에 저는 부모님께 한 주에 한 번 상담을 받겠다 설득했습니다. 물론 저도 주에 한 번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상담사님의 의견에 제 의지도 보태어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셨지만 왠지 모르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또 상담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확실히 효과도 있었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상담사님이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덕분에 위로를 많이 받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스로 괴로워하는 부분을 알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해 이겨나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 무의식에 숨어있던 트라우마나 생각들을 말로 꺼냄으로써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긴 했지만 굳이 상담이 아니어도 저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매주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2달 정도의 짧은 시간을 끝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로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인터넷 쇼핑몰에 살짝 손을 담갔다가 손해만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실패 이후 영상 편집 프리랜서라도 해보자고 생각해서 영상 편집을 독학했는데 막상 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포기했습니다. 물론 좀 더 알아보고 했으면 충분히 일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무언가를 할 의지도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할 때도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고 도전해보고 사이트와 물품도 관리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기껏해야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쏟았으니 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제 의지로 인해 여러 실패 이후 저는 도전하는 것을 관두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현실을 잊고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1시쯤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휴대폰만 했습니다. 유튜브 아니면 웹툰 정주행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일과가 휴대폰 밥, 취침 이렇게가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100걸음 이내로 걸었고 시체처럼 바닥에 들러붙어 화면 안의 작은 세상만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폐인 같은 모습을 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긴 한 걸까? 내 병은 과연 나을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현재 상황을 회피하려 했고 더더욱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휴대폰만 하는 탓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그냥 계속 휴대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정말 재미없지만 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기에 휴대폰 스크롤을 내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저에게 편의점 알바를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학교 후배가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진상도 딱히 없고 또 주말 오전 알바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하기 싫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살다간 끝도 없는 굴레에 빠질 것 같았고 또 밥만 축내는 것이 조금은 눈치가 보여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그 말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순간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형의 친한 후배가 저와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고 또 제가 했던 어느 알바보다 일이 단순하고 할 것도 많이 없는 덕분에 금방 일을 배우고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만 딱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주말에 총 15시간 일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 외에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이 누워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는 삶. 알바를 가서도 할 일 잠깐 끝내면 계속 휴대폰만 했습니다. 형이 남는 시간에 공부할 거나 책이라도 가져가서 보면 좋다고 권유했지만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려지는 미래도 희망도 없이 그냥 숨만 붙인 채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저보고 자기가 사줄 테니 부모님 빼고 단둘이 곱창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형이 대학생 때 자취를 했었기에 형이랑 같이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던 탓에 어색하고 불편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곱창을 사준다며 나가자 한 게 형에게도 쉽지 않은 권유였을 것 같아서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형이 저에게 뭔가를 사주겠다며 같이 가자 한 게 인생 처음이었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곱창집에 갔습니다. 곱창집에서 형은 술을 시켰고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다를 시킨 뒤 얘기를 하며 같이 먹었습니다. 살짝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형은 그것을 풀기 위해 말을 건네며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형한테 맞았던 기억 때문인지 썩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때린 거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말이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까지 형은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어머니가 저와 형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형 좀 용서해줘. 저는 그 용서하라는 말 자체로 짜증이 났지만 혹여나 형이 반성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을까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나 5살 때 형이 침대 위에서 나 차서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의자랑 부딪혔었던 거 기억나? 그러자 형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기억나. 그때 그 장면 진짜 멋있었는데. 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차서 날아갔던 것이 멋있었다고? 어떻게 저런 개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고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보고 계셨고 그것 또한 너무 화가 나 전 그대로 입을 꼭 닫으며 화를 참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일로 형은 과거의 일에 대해 전혀 반성을 안 하면서 평생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고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형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받는 사람 잘못이지. 형이 때렸어도 그거에 상처 받았으면 내 잘못이야. 난 이제 괜찮고 형 용서해. 그러자 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진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나 용서받으면 안 돼.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왜 지가 안 된대? 용서해준다고 하면 그냥 넙죽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전 형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비는 건 그렇다 쳐도 용서를 해준다는데 자긴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 게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형의 눈물 뒤로 별다른 대화 없이
곱창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날 형의 모습이 제 공황장애를 호전시켜주는 계기가 될 줄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